이 종목은 대체 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먼저 볼 건데요. 장 초반부터 좀 많이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낙폭 되돌리지 못하고 5장 들어서 더 빠집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 안 좋았고 일회성 비용 이거 뺀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여건들이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카페24 73,400원대까지 미끄러진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저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대해상의 주가도 오늘 과도하게 밀립니다. 9%, 8%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기 위험 손해율이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에 진입을 해버렸고 또 자동차 보험료 인상 이 얘기도 사실 지난달이었던가요? 좀 나왔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역시 그런 시각입니다. 현대해상 33,100원대까지 밀리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슈피겐코리아는 흐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1.77%의 상승 무엇보다도요. 원화 약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엄청나게 뛰고 있는 그런 오늘이잖아요. 슈피겐코리아는 연간 수출 비중이 총 매출의 90% 그러니까 거의 다를 차지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수출 전선에서 좀 유리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입니다. 74,8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살펴볼까요? 오늘 강한 종목들이 몇몇 보입니다. 실적은 그저 그러했는데 주가는 참 좋아요. 신작 발표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2분기 실적은 기대된다라는 분석 하나 있고요. 또 내일 모레인가요? 넥슨이 이제 매각 본입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넥슨 GT는 상하가 부근까지 치솟는 그런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략 좀 새겨보도록 할게요. 게임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 참 이 최근 주식 투자 환경이 불안정하다 보니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혹시 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 몸을 좀 돌린 건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일부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어쩜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하지만 다른 코인들까지 덩달아서 아직까지는 오르진 않고 있는데 어쨌건 비트코인 오늘 지금 가격으로 한 830만 원 선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기술 투자, SCI 평가 정보 등등이 시세 분출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리플 카메라 수혜로 인해서 1분기에 실적 잘 나온 옵트론텍 보겠습니다. 3% 가까운 상승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5G 폰으로 또 폴더블 폰으로 이거 교체 시기가 본격화된다면 더 이제 괜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 한 해 정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이어질지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락세가 좀처럼 멈추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본, 중국 다 밀려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푹 쉬고 월요일 딱 출근을 했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을 맞이하는 것은 참 이게 힘겹습니다. 어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나라 시장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에서 고전을 좀 면치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증시 대비해서도 또 유독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이 악조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의 시장 그 크기 자체가 현물 대비했을 때 타 이 증시 대비 상당히 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국내의 이제 차익 거래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ETF에 대한 이 매매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자금을 집행을 하면서 이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뭐 이런 이 국내 증시에 대한 포지션을 확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좀 매도로 일관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수급적으로 봐도 이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이 좀 더 많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MSCI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이 편입을 앞두고 있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변수들이 뭔가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거치기 전까지는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좀 못 돌아온 부분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국내 증시만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뭐 실질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여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오기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생각보다는 그 반등폭이 좀 작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경제 구조도 조금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형 산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이 경제 시스템적인 위기라든지 아니면 무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불거졌을 때 사실 이런 민감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실적들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 면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라면 대부분 국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이 무역적인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된다라면 그러한 기업들마저 없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까지도 조금 얼어붙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보기는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지는 않나요? 상관관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 가상화폐가 좀 뛰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또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는 여기가 조금 죽는 느낌이긴 한데 지금은 이쪽이 좀 강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관련주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약간의 주식의 대체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리스크 자산에 있어서 사실 주식도 리스크 자산이고 가상화폐도 리스크 자산이면 뭐 다 모든 투자자분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뭐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리스크 자산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가상화폐 쪽으로 조금 지금 매기가 좀 몰려 있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800만 원이 좀 넘기는 했는데 워낙 이제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아직도 조금 뭐 올라갈 여지는 좀 많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한 플러스 생각보다 자금 규모 자체를 주식시장에서 사실 상승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자금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에 반해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규모로도 어느 정도의 이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도모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더 반짝반짝 거릴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뭐 아예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가 공격적인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 내가 손절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신이 있는 투자자라면 역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바로미터로 삼아서 아무래도 조금 매매하실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800만 원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점을 가정을 했을 때 만약 그 관련주들이 이 가격이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게 된다면 그럴 때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그와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매도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참 어려워요. 관련주들 쫓아가기에는요. 투자 의견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글쎄의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이슈성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이 비트코인의 광풍이 사실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도 신선함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예전 대비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러한 이슈성이 얼마나 더 지속성 있게 주가로 이어질지가 상당 부분 조금 퀘스천 마크가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실적이 되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옵트론텍 살펴볼 건데요. 올해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급하지는 않고 뭔가 안정적으로 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일단 뭐 실적 괜찮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는 들리는데 과장님의 분석은 어떠세요? 일단 카메라 모듈 업체 자체가 사실 옵트론텍을 뭐 제외하고도 뭐 파트론이라든지 MC넥스라든지 대부분의 이 종목들의 주가가 사실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 뭐 사실 그거 대비했을 때 약간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슬로우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좀 잘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7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100%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보게 되었을 때 계속적인 실적이 따박따박 찍힐 수 있고 이번 연도에 실적이 사실 증가하는 기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주가는 향후에도 조금 더 상방적으로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을 조금 보게 된다라면 1분기 실적 대비했을 때 QQ 기준으로는 조금 줄어들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조금은 조정 내지는 횡보 이런 구간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조금 감안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19년도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 가까운 성장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면서 최대 실적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이런 조정 내지는 횡보 구간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랠리로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메라 모듈도 모듈이지만 이제 TOF 센서 쪽으로도 상당 부분 매출액이나 실적이 많이 증가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러한 주가 랠리 자체가 조금 더 이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좀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옵트론텍.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뭐 전략을 좀 쓰면 될까요? 네, 사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뭐 저가가 3,500원에서 뭐 7,000원 거의 100% 정도 지금 상승을 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어서 이 정도 오면 이제 차익 실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뭐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이러한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더 이 주가 랠리나 이런 부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제가 지금 선을 그어드린 부분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차익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달을 할 때마다 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정말 강하게 이러한 이 주가 수준을 돌파하는 날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날은 뭐 따로는 줄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이라든지 이 다음 날에 좀 수익 실현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좋아요로 갈까요? 네. 하지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좀 비중 조절에 나서는 그런 전략 필요한 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좋아요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수익 실현으로는 좀 대응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서 뭐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금 어느 정도 횡보 이 오늘같이 이렇게 상승할 때 따라잡는 것보다는 조금 횡보 내지는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옵트론텍 투자 의견 좋아요 하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들 뭐 최근 들어서 좋은 얘기들 참 많이 들려서 또 챙겨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볼 텐데요. 실적은 참 별론데 주가는 의외로 괜찮고요. 최근 들어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조금씩 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고요. 뭐 넥슨GT를 비롯해서요. 게임주들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올라갈 때 됐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게임주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슈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뭐 아예 정말 소형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해서 비슷하게 조금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
산업 자체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생각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8년도에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모바일이 한 75%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게 되다가 2018년도 들어가게 되면서 2%의 성장으로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이유 자체를 보게 되면 경쟁 강도가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었고 18년도에 신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 다 19년도로 좀 밀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이 게임주들에 대한 주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2018년도에 좀 재미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말하게 된다라면 이미 조금 대형 게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유저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이런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위해 주게 되면서 사실 어느 정도의 하방 경제성을 조금 보유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캐시카우 역할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 게임주들 뭐 성장 모멘텀 지금 막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하방적으로 어느 정도 막혀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 환경 자체는 계속적으로 게임주들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5G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다양한 게임들에 대해서 클라우드 게임이 가능하게 이제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구글이 스타디아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게임 판도 자체가 조금 변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차츰차츰 이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대규모의 게임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 NC소프트라든지 아니면 W게임즈라든지 이런 종목들군 위주로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네, 좋아요의 의견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이 게임사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메이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소송적인 부분이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이제 이 결실로 맺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한 4% 정도의 상승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그중에서도 위메이드 챙겨주셨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종목 가운데서는 탑픽을 옵트론텍으로 가지고 와 주셨어요. 앞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태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